예,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또 희생양 만들어 놓고 도망치려고 하나.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 가짜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그러면서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 정광훈 목사를 지칭하는 거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 치를 수 있는가 했으니까 이건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홍준표의 머릿속에는 고성국 TV도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손절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광훈 손절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전광훈 목사와 연계된 발언을 해서 설화를 일으킨, 이른바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을 지금 개인적으로 자숙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위에 넘겨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이르면 13일 내일 발표할 것인데 윤리위 제소는 당원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현 최고위원이 제소되면 지도부가 정식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또 다른 한 최고위원은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전반에 있는 게 사실이다. 이랬습니다. 최고위원이 5명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김재원이 자기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으니 그럼 4명밖에 안 되잖아요. 4명이 누굽니까? 조수진이, 태영호, 김병민, 장예찬입니다. 넷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거나 또는 넷 중에 2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나 겠죠. 이게 오보가 아니라면, 이게 조선일보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재원 발언이 이대로 안 된다는 공감대.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할 수 있는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전반에 있는 게 사실이다 이랬죠.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개인 생각을 이렇게 당 지도부, 지가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지도부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여서 김재원을 윤리위에 넘겨서 징계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김기현은 이게 지금 근신하고 있는데 일종의 징계인데 저는 이 근신이라는 징계가 당헌 당규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거 황당한 징계다 이렇게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재원이 어쨌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도 없는 근신하라는 이 사실상의 징계를 명령한 김기현이나 또 그걸 받아들이는 김재원이나 그야말로 도끼인 객견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비판적인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징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여기다가 또 윤리위 징계를 다시 하면 이게 이중 징계 되는 것 아니냐. 김기현은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최근에 정광훈은 정치인들은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와 얼마나 얽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재원을 징계함으로써 정광훈의 언행이 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극우 손절이라는 명시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이 당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 들끓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정말 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그냥 뜨고 다닌다고 눈인가, 뚫려 있다고 귀인가. 지금 정광훈을 손절하라고 하는 이 목소리보다 아마 10배, 100배 더 많은 목소리는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로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진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면 정광훈 손절 목소리보다 10배, 100배 더 뜨겁고 거칠게 끌어오르고 있는 김기현으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는 왜 못 듣는 겁니까? 김재원을 징계하면 정광훈을 떼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무슨 저 정광훈과 김재원이 무슨 샴 쌍둥이입니까? 떼어내고 자시고 하게? 자, 만약에 김재원을 떼어내면 정광훈을 손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김재원과 정광훈의 관계가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뜻인데 제가 김기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대표와 김재원의 관계가 더 밀착되어 있는가? 정광훈 대표와 김기현, 당신 관계가 더 밀착되어 있는가? 당신은 알 것 아니냐? 지금 누가 누구를 손절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2020년 총선 때 황교안과 정광훈 투샷이 중도층의 거부감을 부채질해서 총선 참패로 이어졌는데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2020년 총선, 지금 생각해도 뼈아픈 그 대역전패, 그 원인이 정광훈한테 있다고요? 이게 무슨 광화문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그것은 100% 황교안의 무능력, 그리고 김형호 등 이 교활한 자들의, 이 사특한 자들의 공천 장난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자,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이 탄핵파,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이 무능한 자들이 지지율 떨어지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탈출은 해야 되겠는데, 저 고성국이라는 자가 지도부 구성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서 윤석열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막 주장하고 다니고 하니까 이건 뭐 탈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수법, 희생양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덤탱이 씌워버리고 자기들 빠져나가는 뭐 전략도 아니고 이런 꼼수를 이 자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광훈 대표는 자유통일당 대표예요. 국민의힘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급할 때 다들 달려가서 자유파 국민들 좀 동원 좀 해주세요 했던 바로 그 자들이 이제 지그들 급하게 되니까 자기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모든 죄악을 다 정광훈 대표한테 덮어 씌우고, 그리고 김재원이가 정광훈하고 무슨 관계길래 그냥 그 정광훈 대표가 주도하는 예배에 나가서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마치 무슨 정광훈의 아바타처럼 규정하고 정광훈을 치기 위해서 김재원을 징계해야 된다는 소리가 부끄럽지도 않게 이렇게 나오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희생양 하나 만들어 놓고 도망치려고 하느냐. 2020년 총선 직후에 바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때문에, 극우 유튜브 때문에 선거 졌다. 이것들이 그렇게 희생양 만들어 놓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했던 그 자들이 책임 하나 안 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당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진정으로 지금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정강훈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이들한테 다 떠넘기고 탈출할 수 있을 그런 위기인지, 그래, 이 당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게 김재원 하나가 입을 잘못 놀려서다.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 게 당하고 관계없는 자유통일당의 정강훈 대표가 바깥에서 자꾸 험한 소리 해서다. 정강훈 대표가 자꾸 막 욕설을 하고 그러고 다녀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손절하면은 지지율이 다시 오를 거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정말 나쁘끄러운 줄 모르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김재원이 징계하고 정강훈이 손절하면 다시 국민의힘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 자리를 인정하고,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내년 총선 승리를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겁한 자들한테, 이런 졸렬한 자들한테, 이런 찌질한 자들한테 어떻게 우리 자유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요? 오늘 류건일 선생이 정치교체, 윤석열 빼곤 다 바꾸라, 이 칼럼을 조선일보의 광고 형식의 기사로 게재했습니다. 함께 생각 좀 해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상대로 대폭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정강훈 때문에? 김재원 때문에? 극우 유튜브 때문에? 태극기 세력 때문에? 아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국민의힘은 사상, 신념, 지적 인프라가 희미하다. 시대정신에 대한 투철한 인식도 흐릿하다. 누가 주적인가에 대한 인식도 불투명하다. 이런 정당이 지지율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하다. 주사파 일당은 삼류 수구 전체주의 집단이다. 도덕적으로 파탄한 악성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자신들의 신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선전선동, 속임수, 거짓말, 퍼주기, 매수, 갈라치기, 증오심 고치, 월등한 솜씨를 발휘해서 어쨌든 지것들의 신도는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노사모로, 대깨문으로, 개딸로. 이 주사파, 정복 주사파 좌파들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연체동물이다.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 뼈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정치교체를 제시했다. 정치교체는 국민의힘 주력을 교체하고 당풍을 쇄신하고 공천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완전히 당을 새롭게 만들 때 가능하다. 이 작업을 이끌 선두의 드림팀이 등장해야 한다. 자, 공천 물갈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물갈이 해야 하나? 운동권의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 물갈이 해야 한다. 운동권의 컴플렉스 가진 자들을 물갈이 해야 한다. 좌파 앞에만 서면 꼬랑지 내리고 자가만지는 이런 자유파를 무슨 자유파라고 할 수 있는가?
운동권에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 퇴출해야 한다. 웰빙족들 퇴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집 앞으로 챙기기 정도로 생각하는 웰빙족들을 퇴치해야 한다. 기득권 언론이 띄워주는 내부 총질꾼들을 퇴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에도 밤을 낮삼아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당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일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언론이 조명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입만 갖고 다니는 자들, 홍준표가 한마디 했다고 기사가 되고 이준석이가 한마디 했다고 기사가 되고 여전히 이런저런 언론에 불려다니고 이런 기득권 언론이 띄워주는 내부 총질꾼들을 퇴출해야 한다. 정치공학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느글느글한 직업 정객들을 퇴출해야 한다. 이 자들한테 무슨 이념전쟁에 처절함이 있으며 총선 지고 대선 지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는가? 어떻게 돼도 나는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면 돼! 하는 이 느글느글한 직업 정객들, 이 자들 퇴출해야 한다. 특히 다선 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이 느글느글한 직업 정객들이다. 느글느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능하면서도 살아남아서 4선 이내 5선 이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 자유의 적에 대한 분노가 없는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했고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24시간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달려드는 저 종북주사파 김정은 집단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없이 하루하루 어쩌다 보니까 자유우파에 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해가는 자, 이 자들 퇴출해야 된다. 이들을 퇴출하고 나서 그 빈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그럼 발탁해야 하는가? 첫째, 주사파, 종북주사파를 김정은이를 주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전사들을 이 자리에 충원해야 한다. 둘째, 저 뻔뻔하고 교활한 사특한 종북주사파들의 억지와 궤변과 거짓과 교활과 뻔뻔함을 한두 마디의 촌철살인으로 KO시킬 수 있는 신진기회들과 중견정예들을 발탁해서 뽑아 올려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드림팀을 먼저 구성하고 대비시켜야 한다. 명징한 논리력, 문화적 세련성을 갖춘 투쟁력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온 인재들이 있다. 이들을 더 늦기 전에 적기에 불러 세워야 한다. 예, 류건희 선생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기득권 매체들의 여론몰이와 자기 정치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오직 역사와 대화하며 고독한 결단을 내려가길. 예, 오늘 고성욱 칼럼 고작 전광훈, 김재원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우파 유튜브 몇 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태극기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 잔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빼고 다 바꾸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